오늘 클로즈업 코너에선 김기석 회계사를 통해 세금 보고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크게 저희들이 수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earned income,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벌은 earned income이고요. 그 다음에 passive income이라 그러죠. 은행에 내가 뭐 세이빙스나 어떤 머니마켓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이자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 수입이 있고요. 그런 수입들을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거기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그 세금을 이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수입을 캐피털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많은 저희들이 왜 이건 디덕션이다. 어떤 경우는 이건 텍스 크레딧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디덕션은 왜 디덕션이라고 그러고 왜 어떤 경우는 크레딧이라는 말을 쓰느냐라는 질문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우리가 왜 세전 세후 이런 말을 한국말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텍스를 계산하기 전에 전체 우리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보고를 해야 될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수입을 공제해 나가는 그런 거를 디덕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이 디덕션 항목을 줄이고 난 뒤에 남는 그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금액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제를 하는 경우를 디덕션이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은 그래서 디덕션 금액이 1,000불이다. 그리고 내 세율이 10%다 그러면 사실 절세 효과는 100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의 디덕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 세금은 100불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크레딧은 일단 모든 세금이 계산 인컴에서 디덕션을 빼고요. 그 다음에 텍스블 인컴을 계산한 다음에 텍스를 계산하게 되죠, 저희들이.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뭐 낮은 세율일 것이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고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난 뒤에 그 세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아답션 크레딧이 많이 있거든요, 크레딧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의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그걸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세금은 1,000불이 100%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덕션은 세율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크레딧은 100% 세금을 바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다 중요하지만요. 그 텍스 크레딧 항목을 잘 챙기시게 되면은 절세 효과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한 해 2016년, 뭐 2017년 이런 식으로 그 캘린더 이어라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수입과 어떤 공제 항목을 다 합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시 베이스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해에 받은 그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수입이 되고,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가능한 한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떤 들어올 자영업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연말에 인보이스를 내보내실 때 그 시간 계산을 고려하셔가지고 큰 금액의 어떤 수입이 있을 게 연말이 될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 해로 인보이스 날짜를 옮기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은 분산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경비 쪽은 익스펜스 쪽은 그 해에 가능한, 만약 그 다음 해 초에 내가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건 한두 달 정도 앞당겨서 2016년 말에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경비 같은 부분들은 한 해에 가능한 한 모으고 수입을 분산시키는 그런 기본 큰 틀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왜 소셜 시큐리티를 언제 신청하실까 이게 많이 고민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죠. 하지만 현재 직업이 있고 현재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셜 시큐리티를 한번 조금 차후에 약간 지연해서 나중에 받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다른 인컴과 합쳐져서 그게 텍스블인지 넌 텍스블인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이 있으면 이게 텍스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타는 그 타이밍을 조금 뒤로 연기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요, 어떤 절세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디덕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스탠다드 디덕션이고요, 하나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인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은 그 싱글이냐, 메리드 조인트냐, 아니면 메리드 세퍼레이션에 따라서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리드 조인트를 할 경우에는 만이 내가 그 몰게지 이자나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메디컬 익스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치지 않더라도 12,600불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그런 금액을 기본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해서 사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걸 다 합쳐도 12,000불이 안 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런 공제 항목을 기록을 한다든지 모으고 수급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해당되는 기본 스탠다드 디덕션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몰게지 이자나 그 텍스가 굉장히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아이템아이즈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제 항목을 금액을 다 합치고 기본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당연히 높은 게 유리하겠죠. 그 큰 금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우리가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나중에 지금 현재 조금 젊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입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올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공제도 다 하시고 그렇지만은 내가 리타이어먼트 플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래디셔널 IRA라든지 이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없으신 분들은 그 5,500불 그 뺄 수 있는 그 있거든요. 그 IRA에다 넣게 되면은 그 인컴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도 공제받고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또 그 돈을 그 IRA 어카운트에 돈을 모아 놓음으로써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플러스 내가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한다면은 빠뜨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든 공제 사항이든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세금 보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입보다는 공제 쪽을 더 챙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보고해야 될 수입을 가장 먼저 잘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수입 중에서는 IRS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W2를 받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W2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W2는 나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그 인플로이어 그걸 주는 그 고용주와 그 다음에 IRS로 그게 카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내가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당연히 나도 이자에 대한 내 그 인컴에 대한 그런 그 얼마의 이자 수입이 있었다는 걸 봤지만은 IRS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 특히 물론 다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빠뜨렸을 경우에 IRS에서 모르는 수입이 있고요. 내가 빠뜨렸을 경우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 보고 다 끝나고 받을 돈 다 받고 아니면 낼 거 다 냈는데 6개월이나 1년 뒤에 편지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빠졌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물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거지만 그 리펀 받아가지고 다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중에 그걸 다시 내시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W2를 빠뜨리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가끔 있냐면은 카지노에 놀러 가셨을 때 카지노에서 갬블링을 하시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어떤 그 카지노에서 이렇게 어떤 갬블링 인컴이 있을 때 그걸 바치를 그 1099G라는 게 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지만 그거는 카지노에서 만약에 그걸 보고를 하게 되면 IRS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세금 보고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 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이제 오죠.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담당 회계사님께 가져가시면 또 그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또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 직접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1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해보니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주식 거래는 내가 팔은 금액만 IRS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보고가 안 되고 팔게 되면 그 판 금액만 예를 들어서 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를 반복 하시든지 여러 가지를 사고 파는 거를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시게 되면은 뭐 마지막 연말 가면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IRS에는 파는 가격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개인으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편지가 오게 되거든요. 자 물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락을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어멘드를 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를 다시 조절해가지고 수입과 그 구입 가격을 다시 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다시 하시게 되면 되는데 어쨌거나 편지를 받고 하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보고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공제 부분은요 아무래도 그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집에 연관된 이자나 집 텍스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을 하시거나 기록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몰게지 페이먼트 하시게 되면 연말에 그 1098이라는 폼이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의 이자를 냈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세금을 따로 내시는 분들은 그 세금 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 같은 경우, 자 도네이션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1년 동안 쭉 이게 도네이션을 정해놓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록들을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클레임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병원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원비 같은 경우도 한 번 갔다 올 때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게 병원을 몇 번 가시게 되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되고 플러스 보험 그 건강보험이 또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액을 다 합치게 되면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 디덕션 부분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 레코드를 잘 보관하는 그런 어떤 수고가 좀 필요하죠.